자, 디셀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설정 부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설정 부분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설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싱 사이트 설정이라고, 소싱 사이트가 뭡니까? 소싱 사이트는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는 곳이죠. 그러면은 소싱 사이트는 우리 디셀은 어디가 준비가 돼 있나 하면은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아마존 전 세계라 표현돼 있죠.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뭐 전 세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타오바오는 티몰과 같이 있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자, 요런 곳을 우리가 소싱 사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소싱 사이트 설정과 소싱 템플릿 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싱 사이트 설정은 기본 값을 저장해 놓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실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안에 이제 환율 설정이나 배송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 값을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소싱을 할 때는 배송비가 없는 걸로 할래. 요번에 할 때는 환율이 원래 1,500원을 넣었었는데 나는 1,550원짜리로 할래. 1,450원짜리로 할래.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어 놓는 게 소싱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싱 사이트 설정에서 만들어 놓은 그 소싱 사이트의 기본 값을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수집을 할 때 클릭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용을 해서 수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싱 사이트 설정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일반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하나, 타오바오 하나, 아마존 미국, 이런 식으로 하나, 뭐, 독일 하나, 일본 하나, 이탈리아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마존 프로나 아마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미국 부분이 한 10개 정도 추가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특화된 기능으로 이제 각 창별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때 차단이 없이 잘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소싱 사이트별 하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알리익스프레스 화면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신규 소싱 사이트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사이트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별칭 부분이 있어요. 수정 값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별칭은 전체 여기 소싱 사이트에서 유니크한 값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뭐 알리1, 알리2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로그인하는, 그러니까 알리를 선택했으면 알리에 로그인하는, 타오바오를 선택했으면 타오바오에 로그인하는, 아마존을 선택했으면 아마존에 로그인하는 아이디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를 넣으시고, 패스워드 넣으시고, 요거는 패스워드를 보이게 하는 거고요. X는 여기 있는 거 싹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로그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소싱 사이트,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저와 같이 로그인하는 화면에서 바로 넘어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미 로그인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로그인을 그냥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화가 US 달러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무조건 언어는 한국어,
통화는 US 달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럼 로그인 작업, 얘가 로그인이 잘 되어 있는지 저장을 눌렀을 때 확인을 하는데 그때 로그인 실패가 됩니다. 요걸 맞춰 놓지 않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 상품 리스트 화면에서 슬라이드 캡처가 이미 떠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로그인 실패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이쪽에 가서 알리익스프레스 이쪽에 눌러가지고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쳐서 리스트에 나오는 슬라이드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로그인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 화면에서 비행기 버튼이 있는데 비행기 버튼까지 눌러줘야 되죠.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누르고 나서 여기서 로그인 작업을 다시 하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로그인이 잘 되실 겁니다. 그때는. 자, 눌러볼게요. 아마 지금 문제 없어가지고 바로 여기 로그인 성공 처리가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환율 값을 넣어주시고요. 유니패스 주간 환율 이동 이걸 누르게 되면은 현재 내가 환율을 얼마를 넣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참고하실 수 있는 유니패스 쪽의 사이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입 과세에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지금 근데 US 달러죠? 달러니까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자 환율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436원이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 부분에 얼마를 넣을지를 대표님들이 정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모두 기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값은 기본이고, 소싱 템플릿 관리 쪽에는 요 기본 값을 복사해 온 다음에 내가 요거 각각을 수정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집을 하는 경우에 마진 템플릿을 무엇으로 할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여기 마진 템플릿 관리에서 만들어졌던 게 여기서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고요. 마진 템플릿 가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마진 템플릿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마진 템플릿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진 템플릿 업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저마진인 경우에 마진을 좀 더 올리기 위한 마진이 하나 더 있으셔야지 좋아요. 그리고 크무비,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인 경우에는 택배비가 좀 많이 들어요. 이영화물로 경동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택배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경우 때문에 우리가 역마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크무비 상품들을 위한 마진율이 큰 거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진 템플릿 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상품의 가격 구간대별로 마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100% 마진으로 해서 2만 원으로 팔아도 상품이 잘 팔립니다. 근데 100만 원짜리 상품을 200만 원으로 팔면은 잘 팔릴까요? 당연히 잘 안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 대별로 여기 마진율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로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참고를 해서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마진율로 변경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은 예를 들어서 이건 예제입니다. 이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30%, 28%, 27%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진 업은 여기가 70%, 65%, 60%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크무비 같은 경우는
뭐 추가 금액 부분이 15,000원, 5,000원이었는데 35,000원으로 이제 넣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는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싱 사이트를 설정을 할 때 기본 여기는 기본 값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다. 나중에 검수할 때 마진율이 높은 거와 크무비에 대한 걸로 그 해당하는 상품들만 따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치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다른 마진 템플릿은. 자, 그 다음에 관세 기준 금액입니다. 관세 기준 금액은 중국은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에 해당하는 한국 원화를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보통 고객님에게 관세를 안내를 드리고 이제 주문 처리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관세 금액을 내가 부담을 해가지고 그냥 대신 내드리겠다 할 때는 여기에 예를 들어 뭐 22%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상품 수집 단계에서 관세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리고 기본 배송비 정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5,000원, 뭐 9,900원, 뭐 빵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거에 대한 기본 배송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알리는 기본적으로 직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 빵원을 이제 보통 넣으시죠. 자, 그리고 반품비 뭐 9,900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출고 소요일은 쿠팡 출고 소요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7일에서 10일 뭐 요 정도 넣어주시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실제로 배송이 될 만한 기간으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알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 티몰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윗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환율 부분만 이제 여기는 위안화니까 뭐 200, 220, 뭐 21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위안화니까요. 그래서 마진 템플릿도 동일하게 일반 마진 tem플릿을 넣어주시면 되고 관세 기준 금액 중국이니까 동일하게 150달러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송비 타오바오는 배송 대행지라는 것들을 태워서 수집을 우리가 배송을 고객님에게 보내기 때문에 배송비를 보통 넣어주시죠. 그래서 뭐 6,000원, 뭐 7,000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예를 들어 9,900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상품이 등록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출고소일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 동일하고 관세 기준 금액 200달러 기준의 한화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가 미국 제품들은 다 항공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자, 소싱 사이트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은 완료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그인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자동 로그인 됐으니까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부분이 안 나타났는데요. 타오바오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서 QR코드 같은 게 뜨면은 핸드폰의 타오바오 앱에서 왼쪽에 그 일자 뭐 바코드 찍는 것처럼 생긴 걸로 찍어주시면은 로그인 처리가 바로 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중국 대륙으로 맞춰주시고 랭귀지는 건들지 마시고요. 중국으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얘도 저장 눌러서 네, 로그인 처리를 해주시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메일을 넣으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디 넣어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고, 패스워드 부분에 이런 것들 뜨면은 취소 눌러주시고요. 패스워드 부분 클릭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여기 넣어주시고, 사인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영어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소지를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소지로 해주셔야 돼요.
뭐 07022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우편 번호를 넣어주셔서 미국 내 배송 형태로 해주세요. 직배송으로 우리가 수집할 때는 요거를 한국 주소로 이제 바꿔서 직배송 상품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집 단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마존도 저장 누르면은 잘 로그인이 이제 되십니다. 자, 다음은 소싱 템플릿 관리 쪽이죠. 소싱 템플릿 관리는 자, 보시는 화면처럼 알리 두 가지가 있죠. 자, 배송비 없는 거, 배송비 있는 거.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있죠? 배송비가 있는 거, 배송비 없는 거.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일반이 있고, 델라웨어가 있고, 직배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뭐, 직배송 같은 경우는 영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배대지, 델라웨어 배대지를 태우는 거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기본 배송비인 거야. 요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품 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배대지의 배송비를 산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게 소싱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눌러가지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알리 USD 이렇게 되어 있고 소싱 사이트는 이제 여기 누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만든 여기 소싱 사이트 설정에 떤 거를 가지고 베이스로 갖고 올래 그거를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소싱 사이트의 기본값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요쪽에다가 자 그렇게 해서 환율, 뭐, 마진 템플릿, 관세 기준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예를 들어 여기 6,000원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여기가 0이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국 쪽 일반을 보시게 되면, 일반이 아니죠, 얘가. 직배송, 예. 그렇죠. 이게 일반이죠. 요거 또는 델라가 이제 일반인 거죠. 자, 미국 델라웨어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USD 달러 환율,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기준 배송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무조건 요 정도의 배송비는 넣겠다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마존은 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추가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존 상품에는 상품의 무게나 사이즈, 크기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배대지 요금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구간대를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배송비를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이제 미국이니까 파운드와 달러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파운드까지는 7.1달러, 2파운드까지는 8.84달러,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배대지, 배송 대행지, 미국 배송 대행지의 요율표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금 테이블을 긁어서 그냥 엑셀에 넣으신 다음에 살짝살짝 바꾼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있죠. 자, 현지 화폐가 달러나 엔화인 요금이냐, 우리는 왼쪽으로 해놔야겠죠. 여기가 달러 요금이니까. 근데 이제 배송대행지 요금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데를 쓴다라고 하면은 요걸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2만 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배송비가 여기에서 산정된 배송비가 1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현재 요 세팅 요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15,000원이 산정이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2만 원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인 것만 이제 가격이 변하고 2만 원 이하로 산정된 것들은 무조건 2만 원으로 배송비가 산정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해놓으시게 되면은. 근데 나는 무조건 배대지 요금 산정된 걸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걸 오른쪽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정 배송비 이하일 때도 무조건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무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왼쪽을 놓고 쓰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미국은 직배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알리처럼. 뭐, 특정 조건을 맞춰야 되죠. 자, 그랬을 때는 여기 배송비를 직배송이니까 배송비 빵을 넣으시고 여기 요금, 배대지 요금 테이블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배송비 산정이 안 되고 배송비가 빵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소싱 템플릿은 요렇게 완료가 됐습니다.